이 클래스는 상당히 가볍고 경쾌한 느낌으로 주행을 했다면 G80은 묵직합니다. 이런 식으로 힘이 다시 터져 나가는, 마지막으로 G80이 이 450 포매틱보다 좋은 점 그리고 부족한 점 3가지씩만 뽑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레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80과 메르세데스 벤츠 이 450 포매틱을 비교 시승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방지턱 넘어갈 때도 거칠지 않습니다. 그게 에어 서스펜션의 위력이죠. 오르막에서도 힘은 아마 도는 상황이고요. 기어 변속도 상당히 원활하고 팩터링도 있기 때문에 코너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고 넘어갑니다. 다양한 환경에서도 적절하게 움직여요. 에어 서스펜션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낮출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서스펜션을 낮춰 놓고요. 이런 와인딩에서 주는 느낌은 상당히 경쾌해요. 이 출력이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응이 빠르다는 거죠. 이 얌전한 생김새와 다르게 균형감이 괜찮아요. 확실히 BMW처럼 날카롭게 코너를 돌아가는 느낌은 크진 않은데, 궤적을 따라서 코너를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능력은 뭐 기본 이상입니다. 회전 반경이 조금 큰 편이긴 하네요. 지금 G포스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압력,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과 제동력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스티어링 휠의 각도, 조향 각도를 보여주는 부분도 있어요. 엔진 데이터 그리고 이런 차량 데이터를 나눠서 보여주는데 합쳐서 보여줘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스포티한 차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시스템을 넣어줬다는 거는 상당히 좋죠. G80도 일단 380마력이라는 힘을 바탕으로 이런 오르막을 수월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확실히 이 클래스와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이 클래스는 상당히 가볍고 경쾌한 느낌으로 주행을 했다면 G80은 묵직합니다. 이런 식으로 힘이 다시 터져 나가는 순간까지 가속 페달을 좀 밟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방향 전환, 스티어링 휠의 감각도 괜찮은 편인데 차이점은 큰 차를 모는 느낌이 명확하게 들어요. 이 450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C클래스 정도를 타는 느낌이었다면 G80은 G90을 타는 느낌입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시스템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무게가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넘어가면 재빠르게 회복하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려했었던 브레이크는 괜찮네요. 제원상 출력은 한 15마력 정도가 차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주행할 때는 그 차이가 크게 와닿진 않아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과 G80이 쓰고 있는 전자식 댐퍼 같은 경우는 변압폭 측면에서도 에어 서스펜션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도 어느 정도 롤을 꽤 허용해주는 편이에요. 이 450 모델은 3.0L V6 바이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367마력 51kgm의 최대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G80 같은 경우는 3.5L V6 엔진이고요. 트윈 터보를 쓰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38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52kgm입니다. 구조적으로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벤츠보다 조금 더 엔진을 차체 깊숙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앞바퀴 차축을 놓고 보면 조금 더 엔진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실린더 절반 이상은 안으로 말려 들어간 것 같고요. 벤츠 같은 경우는 앞쪽에 실린더 2개 그리고 뒤쪽에 하나 정도가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알루미늄으로 된 보강 바처리도 이 해석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죠. G80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파워트레인을 설계하면서 이 450보다 조금 더 진보된 부분이 있다면 직분사, 간접분사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하가 적게 걸릴 때는 간접분사 방식으로 연료를 주입하고요. 힘이 많이 필요할 때는 실린더에 직접 연료를 분사하는 직분사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대차 그룹이 새롭게 내놓고 있는 기술들이고요. G80에는 그런 기술이 아낌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벤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제네시스 G80은 기능이 엄청 많아요. 뭐 앞뒤로도 전진 후진도 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꼭 누르고 있어야 돼요. 꼭 누르고 있어야 되고 벤츠 같은 경우는 2번 딸깍딸깍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은 누르고 있고 이쪽은 딸깍딸깍 해야 되니까 좀 헷갈려요. 네, 국산차의 미덕은 공간이 상당히 넓다는 거죠. 이런 내부 소재들도 훨씬 더 좋아졌고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충분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 아래로는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빌트인 캠을 위한 보조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G80이 조금 더 넓은 듯한데 이 클래스 자체도 충분히 훌륭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런 벤츠박스가 놓여져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 클래스는 뒷좌석을 접을 수가 있어요. G80은 폴딩은 안 되고 스키스로만 돼요. 평평하게 만들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세단임에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트 폴딩을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벤츠는 문을 여닫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앞모습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뒷모습도 상당히 아늑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부분들이 눈에 잘 띄고요.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이 그릴 보세요. 이런 스피커 그릴도 상당히 아름답죠. 네, G80 같은 경우는 뒤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450 모델은 1억 원이 넘는 모델이지만 그런 것들은 없어요. 풍량 조절 그리고 온도 조절 정도만 할 수 있고 열선도 있어요. B필러 쪽에도 송풍구가 있습니다. 공간 자체는 일단은 뭐 넉넉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광활하다, 상당히 넓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앉아 있었을 때 평온함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아요. 머리 공간도 넉넉하고요. 이 위쪽으로도 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환한 빛을 보기도 좋을 것 같고 답답한 느낌도 덜 할 것 같습니다. 네, 암레스트는 이런 식으로 컵홀더가 놓이고요. 작은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네, G80과 또 다른 차이점은 이 안전벨트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벨트처럼 보이시겠지만 사고가 나게 됐을 때 벨트가 부풀러 오르면서 탑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벨트백 시스템에 적용된 안전벨트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벨트백이라고 써 있죠. 네, 문을 열고 닫는 감각은 벤츠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이 차에는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80은 이렇게 저희가 E 클래스랑 비교를 하면서도 E 클래스보다 뭔가 조금 더 상위 모델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옵션들이 굉장히 화려해요. 자, 이런 조작부가 있는 것 자체가 이 차는 약간의 쇼퍼 드리븐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뒷좌석에도 정말 화려한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시트도 전동으로 조절이 되고요. 이 뒷유리 햇빛 가리개도 전동입니다. 옵션으로 이런 모니터까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클래스에서는 보기 힘든 부분인데 G80에서는 이런 것들까지도 꼼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정도 갖춰 놓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E 클래스가 아니라 뭐 S 클래스 7 시리즈 정도에서 누릴 수 있는 호사인데 G80에서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구석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정도면 사실 의전용으로 써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클래스는 의전용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죠. 네, 오랜만에 이 클래스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색깔을 좀 강하게 잘 표현해주는 회사의 차를 타게 되면 다른 세그먼트의 차를 탈 때나 오랜만에 같은 차를 탈 때나 언제나 한결같은 느낌을 좀 주는 구석이 있습니다. 예전에 탔었을 때 그런 감각들이 다시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벤츠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4기통 E클래스가 정말 많이 늘고 있는데 이 6기통 E클래스가 주는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450 모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추세와는 다르게 V6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네, 어쨌든 벤츠는 어떤 파워트레인을 쓰든 자신들만의 색을 그대로 잘 담아내는 회사입니다. 출력이 꽤 높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AMG로 넘어가기 직전에 가장 힘이 좋은 모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엔진 회전수를 높이면 이 300마력 넘는 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스스로 속도가 줄어들면 회전수를 보정해 주기까지도 하네요. 사실 벤츠가 이 9단 변속기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주행 모드에 따른 성격 변화가 훨씬 더 명확해졌습니다. 매력적이네요. 컴포트 모드나 에코 모드에서는 기어 단수를 상당히 촘촘하게 높여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상황에서도 순간적으로 힘줘서 페달을 밟지 않는 이상은 이런 6기통 소리를 듣기는 어려워요. 네,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또 확연히 다릅니다. 엔진, 서스펜션, 스티어링 휠, 그리고 ESP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바꿔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는 이제는 사실 굉장히 흔해진 자동차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특이하게 그냥 도심을 편하게 달리는 세단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네, 과속은 물론 위험하지만 그냥 이 한정된 속도 안에서라도 기분을 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110km까지 상당히 부드럽고 은은하게 갈 수도 있는 차지만 재밌게도 갈 수 있는 차예요. 좀 폭발적으로. 메르세데스 벤츠가 강조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거의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S클래스 수준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시스템들을 쓸 수가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유지, 스티어링 휠 보조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통합 시스템을 일단을 켜야 됩니다. 통합 시스템을 작동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차선과 스티어링 휠 보조를 개별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독일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들은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어요. 좀 성향이 있어요, 확실히. 네, 핸들링은 BMW가 좋고, 승차감은 벤츠가 좋고, 이런 각자의 특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속주행 안정성은 기본기가 워낙 높아요. 이 고속주행 안정성에 있어서는요. 속도를 쭉 높이는 과정에서 정말 불안함이 1도 없습니다. 네, 셰시 부분에 있어서 G80과 가장 차별화된 부분은 에어 서스펜션일 것 같습니다. 일반 모델 중에서는 이 450 모델, 이 모델에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에어 바디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네, 낮은 속도에서의 편안함, 그리고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 코너에서의 꽉 잡아주는 능력, 네, 이런 여러가지 상황에서 서스펜션이 대응하는 능력은 전자제어 방식의 서스펜션이 고급차에 많이 적용되고 있긴 하지만 에어 댐퍼와는 좀 어느 정도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급 모델이다 보니까 거의 승차감은 S클래스 수준이에요. 다만 S클래스보다는 조금 더 단단합니다.
뭐 전반적인 주행 감각은 굉장히 좋은데 뭐 내비게이션 입력하는 거나 뭐 불편한 점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일단 내비게이션도 지금 12.3인치 디스플레이에 세세하게 잘 나오는 편인데 이거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크게 신뢰가 가진 않아요. 내가 정말 목적지로 잘 가고 있나 뭐 이런 의구심은 계속 듭니다.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중접합 유리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굉장히 두꺼운 유리를 쓰긴 했습니다. 정숙성 측면에서는 G80이 나은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내놓는 신차는 기본기가 확실합니다. 기본기의 향상은 뭐 플랫폼 변경만으로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들이고 연구한 결과들이 이제서야 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스펜션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까지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서스펜션의 구조나 소재는 달라졌습니다. 일단 소재는 알루미늄 합금이 거의 대부분 쓰였고요.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승차감 그리고 고속주행, 하중이동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면서 기존의 틀을 더 다듬어 놨습니다. 제가 2세대 제네시스를 처음 타보고 가장 현대차 다르다고 느꼈었던 부분이 이런 서스펜션의 움직임이었는데 G80은 그것보다 한층 더 성숙해 있습니다. 여러 도로 환경에서도 대응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승차감 측면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을 쓰고 있는 이 450 모델과 큰 차이를 두진 않습니다. 물론 변화폭은 이 450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지만 고속도로를 달릴 때나 시내를 달릴 때 좀 고정되어 있는 도로를 달릴 때는 G80이 괜찮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지만 GV80과 다르게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연속되어 있는 요철 구간을 지날 때도 앞좌석 쪽에서는 그 진동이 빠르게 상쇄가 됩니다. 여진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소음 측면에서는 이 450보다는 G80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오늘 바람이 유독 강한 날인데도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지 옆에 큰 화물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노면 소음도 굉장히 억제가 잘 되어 있고요. 트림에 따라 다르지만 2열까지 이중접합 유리가 사용이 됐습니다. 네,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G80이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어요. 버튼을 통해서 전부 개별적으로 온오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통합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반면에 제네시스는 전부 따로 온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차선 중앙에 놓이게 하는 것,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보조해 주는 것, 그리고 앞차의 속도에 따라서 내 속도를 줄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개별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밀 지도를 통해서 여러가지 혜택도 받을 수가 있어요. 터널을 지나갈 때면 창문을 닫아주고 내기순환으로 바꿔주는 기능도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코너가 시작되면, 그리고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그 카메라 제한 속도에 맞춰서 또 속도를 줄여주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전통적인 자동차 만들기와 동떨어진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대차, 제네시스, 메르세데스 벤츠 전부 출발선이 동일합니다. 네, 이 450 모델 같은 경우만 해도 주행 모드를 5가지 정도로 세부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뭐 현대차의 아반떼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 모드, 주행 패턴에 따라서 모드를 바꿔준 시스템이 있는데 G80에는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컴포트, 스포츠, 에코, 커스텀 이렇게만 있습니다. 뭔가 조금 더 주행 모드를 세분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륜구동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행 패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로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네, 가속하는 부분에서는 살짝 더디긴 하지만 엔진 회전수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가지고 있는 출력을 아낌없이 쏟아냅니다. 직진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배기량도 높고 출력도 상당히 잘 뽑아놓은 엔진입니다. 제네시스도 독일차 못지않게 고속주행 안정성은 좋아졌습니다.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직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방향 전환하는 것, 차선을 바꾸는 것도 위화감이 전혀 들지 않고요. 빠르면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는 그 수준까지 이제 완벽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후륜구동 8단 변속기도 신형 G80에서 조금 더 조율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변속하는 느낌, 반응 이런 부분이 예전보다 훨씬 더 기민해졌어요. 엄청나게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차는 아니지만 충분히 즐겁게 달릴 수도 있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G80이 이 450 포매틱보다 좋은 점 그리고 부족한 점 3가지씩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점은 신차다. 요즘 만들어진 자동차이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고요. 신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감각 이런 것들은 G80이 단연 앞섭니다. 네, 두 번째로 실내 안락함. G80이 차체가 큰 만큼 실내 공간도 넓어요. 그리고 쓰인 소재도 가죽이 많이 쓰이기도 했고 원목 그리고 금속들도 아낌없이 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위한 배려 이런 부분도 G80이 더 나은 편이었고요. 네, 마지막 장점은 디자인일 것 같아요. 물론 이 450도 굉장히 스탠다드한 이 프리미엄 세단의 기준이지만 둘을 맞대 놓고 보니까 디자인이 잘 됐고 못 됐고를 떠나서 다소 심심한 느낌? 그런 느낌마저도 듭니다. G80이 부족한 점, 브랜드의 파워. 이 프리미엄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값싸고 좋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비용을 더 많이 들이더라도 가치 있는 물건을 사게 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그 삼각별이 갖는 힘은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행 모드에 따른 변화, 이 클래스가 훨씬 더 구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450 모델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드라마틱한 변화가 가능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족한 점은 실내 디자인. 이 외관 디자인에서 G80이 압도를 했다면 실내 디자인은 여전히 벤츠가 압도를 하고 있어요. 네, 무려 그 디자인의 컨셉이 한 10년 전쯤에는 나왔을 텐데 지금도 상당히 멋있고 세련돼 보입니다. 대시보드나 센터패시아 이런 디자인은 사실 지금 현 시대에 있는 자동차 중에서 벤츠를 넘어서는 자동차는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G80과 메르세데스 벤츠 E450 포매틱을 비교 시승해 봤습니다. 가격적으로 차를 맞춘 건 아니고요. 가장 고급스러운 모델들을 선택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당연히 G80이 조금 더 저렴하겠죠. G80 같은 경우는 이제 갓 만들어진 신차입니다. E450 포매틱 같은 경우는 연식 변경을 여러 번 거친 모델이고요. 곧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나옵니다. 어떤 차가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는 프리미엄 세단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늘었다는 게 이번 비교 시승의 결론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G80을 가지고 더 다양한 테스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들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